조선일보의 아주 이 시대의 명칼럼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김대중 조선일보 상임고문도 했고 편집국장도 했고 주필도 하신 김대중 칼럼. 그분의 칼럼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에 들떠가지고 정권교체 놓칠라. 걱정스럽다. 세대교체에 들떠 정권교체 놓칠라. 이게 제목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뒤집힌 2030 여론인데 만약에 여당이 방향을 틀으면은 또 뒤집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에서는 벌써 25세 되는 사람을 1급 비서관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과거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헬스 트레이너를 상급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 공직자를 갖다가 공직의 어떤 자리를 갖다가 급수를 그렇게 줄 수 있냐 뭐 온갖 비판을 해댔던 자기들이 이번에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이준석 그런 바람에 한번 맞서 보려고 말이죠. 25살짜리 어떤 여성을 1급 비서관으로 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됩니까? 공직사회의 서열 파괴. 그러면 뭐 굳이 공직 뭐 필요합니까?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떤 단계별 이거는 사회 구조입니다. 구조상의 문제인데 이건 너무했지 않습니까? 아니 1급이라니. 그런데 좋습니다. 이게 2030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권교체, 모처럼 2030 영상에 흥분해가지고 야권 후보를 갖다 적으로 돌리지 마라. 한 배 태워가지고 드림팀을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예? 이것 때 놓치면 여론버스 이미 떠나버린다. 그럼 그 책임은 이준석이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까불지 마. 이제 까불지 말고 겸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36살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2030 세대에 의한 세대교체 돌풍에 휩싸인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와 여하튼 누가 그걸 공학적으로 만들어냈든 아니면 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 또 모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란 점에서는 막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꼰대라고 비하당해온 보수우파의 정치적 정체성에 충격을 줘서 시대적인 어떤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는 문제가 이준석이가 20대 꼰대 베이비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꼰대 어른이 있는가 하면 꼰대 베이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10년 동안 꼰대 베이비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3번 떨어진 게 자랑입니까? 3번 그런 단독 공천을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고 그거는 백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3번이나 완전히 10년간을 한 세대를 누렸죠. 특권을 누린 셈입니다. 단독 공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3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돌풍에 의해서. 그리고 여론조사 적합도 제1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라고. 빨리 안 들으면 우리는 떠난다. 알아서 기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알아서 기란 식으로 표현을
표현만 그렇게 안 했지 내용성은 그렇습니다.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으면 우린 떠나겠어. 위협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이것이 젊은 이준석의 소위 아니다를 갖다가 증폭시켜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김대중 고문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이런 변화, 우리 사회의 안보라든가 체제 이념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또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것이냐, 일시적인 거냐, 바로 그런 점이 큰 문제다 이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준석 효과는 어떤 경향성을 띠기보다는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대중 고문이 보는 분석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준석의 문제는 이준석 효과란 것은 어떤 경향,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경향을 트렌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국회 180석을 차지한 데 아주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2030입니다. 불과 1년 전 일인데 당시 출구조사에서 20대는 민주당에게 56.4%를 주고 30대는 61.4% 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던 게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거꾸라졌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20대의 55.3%가 야권을 지지했습니다. 30대의 56.5%가 야권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지지로 다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로 이어졌다고 우리가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1년 사이에 뭐가 변하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무엇이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문제의 뒤바뀜 20대 30대가 확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낳았을까? 이것이 과제인데 딱 답은 그겁니다. 조국 사태 그때도 있었고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나라 운영도 이미 공유된 상태였는데 독재, 불공정, 거짓, 부정에 실망한 분노한 점도 있긴 있겠지만 더 크게 작용한 것은 뭐냐? 집권 세력이 그 세대의 이해관계를 보란듯이 무시했다는 점 바로 그 해석입니다. 그렇게 김대중 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는 LH 사건과 젊은 층의 주거 절망 이런 것이 2030 세대의 직접적인 관심사, 그들의 정당한 삶의 요구를 외면한 집권층의 그 방점이 바로 그 건방짐이 그들의 방향을 이렇게 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 김대중 기자, 대기자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해 보면 불만이라든가 분노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정책이 이렇게 만약에 2030에 대한 그런 정책이 부각이 된다면 2030은 또 어느 쪽이든 그쪽으로 확 바뀔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9개월이 남았는데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거. 이준석 효과에 정신이 번쩍 든 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벌써 청와대는 25살짜리를 갖다가 1급 비서관에 보였습니다. 공직 세계는 정치 세계는 함부로 투표해가지고 선출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임명직 다시 말하자면 이 공직 사회는 어느 정도 그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임명직이니까 임명을 대통령이 그건 고유 권한이니까 임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공직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은 반드시 장교 소위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장교를 예를 들면 소위에서 계급 정년이 만약에 2년 있어야 3년 있어야 중위가 된다 하면 그 기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제도 규범이 파괴되는 겁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특별히 예외 조항으로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1급 비서관이 뭡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헬스 트레이너 생각나십니까? 그때 헬스 트레이너, 여성 헬스 트레이너죠. 그분을 급수를 갖다 상급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한 사람들. 비난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는 나이도 충분히 그만큼 먹었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넘고 또 했는데 이번에는 25세 되는 여성을 1급 비서관, 다시 말하자면요, 정무직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아무리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과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25살짜리를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불만과 2030의 불만과 분노를 갖다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각시킨다면은 2030은 어느 때라도 확 돌변할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냥 따르릉 타고 다니고 1분 거리 타고 뭐 다니고 뭐 이런다고 조명을 받고 언론이 확 띄워주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점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칼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준석 효과에 이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송영길 체제에서는 조금씩 이제 방향을 틀 낌새를 좀 보이는 것. 소위 문파들의 반대가 집요하겠지만은 정권 유지라는 절체절명의 그들의 상황에서 권력만큼 매력이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껏 2030의 아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아부를 떨어야 되겠다는 그 기회주의가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추측한 가능성입니다.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죠. 김대중 고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애당초 여론이란 건 실체가 없는 건 우리는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건전한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리얼메타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리얼메타가 가장 건전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이런 객관성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가라고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또 다른 분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여론 현상을 예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자체가 어떤 현상이니까 무슨 뭐 정체, 무슨 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다,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가 됐다가 갑자기 플러스가 되는 수가 있고, 갑자기 플러스가 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바람 꽃잎이다. 봄바람의 꽃잎과 같다 이거죠. 가을바람의 낙엽과 같은 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봄바람 꽃잎과 같고 가을바람 낙엽과 같은 것이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지 어떤 정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보수 우파로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런 바람 같은 현상을 오래도록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독재 좌파 정권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얼굴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그 김대중 대기자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보수 우파로서의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이 바람 같은 이 여론 현상을 오래 꽉 붙들어 둬가지고 그것을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현상의 역점을 세대교체에 두지 말고 정권교체에 접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대교체 한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지금 범하지 말라.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대중 그 언론인은 이 정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좌파 정권, 독자 정권입니다. 독재 좌파 정권. 이거는 독재 좌파 정권은요 타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타도는 민주적 방법, 선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낙엽 같은 여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대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지금 시대정신이 세대교체가 아니라는 사실, 꿈에서 깨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대교체에 안주해가지고 정권교체 시기와 모멘텀 딱 놓쳐버리면은 여론의 시계추는 가차없이 되돌아간다는 그 사실에 유의해라. 바로 이런 뜻을 김대중 언론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핵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해야 할 절체절명 과제가 뭡니까? 폼 잡고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1주자를 갖다 깎아내리고 아마추어다 뭐 어쩌다 하고 비판하는 그게 시대교체입니까? 세대교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이준석이가 해야 될 그 과제는 정권교체란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교체를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야지. 정권교체를 하려는 가장 중대한 소위 독재 좌파 정권을 청산해야 되는 바로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세대교체하자. 그러다가는 되치기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처럼 일어난 뭐 이준석 현상인가 무슨 돌풍인가 뭐 무슨 풍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현상에 붕 떠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흥분해가지고 오래 그냥 막 그런 흥분에 막 그냥 들떠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처럼 일어나는 현상에 붕 떠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될 말 안 해서는 할 말은 하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이거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퍼부어댄다 이거죠. 이런 흥분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김대중 대기자의 지금 바람입니다. 지금. 당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오로지 대통령 후보 훌륭한 분을 잘 가려내고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만드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가야만 2030이 방향타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이대로 소위 자유우파, 보수우파를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대로 갈 거 아니냐 이게. 그래야 대통령 새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그 작업을 지금 우리는 그 대신 민주당보다 지금 자유우파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 우선 대통령 감들 쫙 한번 보십시오. 자,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벌써 지금 벌써 유력하게 강력한 사람들도 벌써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최재형은 지금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그 최재형의 이유가 바로 월성 원전
또는 감사해서 보여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건 또한 도전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애국심이 지주된 이 분들이 전부 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전부 다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도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홍준표 변호사입니다. 최재형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는 분이 사람을 잘 쓰고 잘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안 돼 너는 버스 떠나 이런 식으로 자극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대접해가지고 모두 한 배 잘 타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위 꿈의 팀을 만들라 드림팀을 만들라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준석의 지금 역할 아니냐 이거야. 지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지 않냐. 아무리 날뛰어봐야 40세 미만이니까 대통령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드림팀을 만들어서 꼭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야. 왜 지금 그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적으로 만들고 그러냐. 벌써 누구냐 이게. 안철수를 적으로 만들고 지금 대선주자 적합도 1인 윤석열을 아마추어니 뭐니 하고 비판을 하고 있고 홍준표를 오자마자 복당을 시켰는데 늦게 복당을 시킬 작정인지 안 시킬 건지 모르지만 시킬 걸로 대충 이제 알고는 있지만 오자마자 시켜서 당을 갖다가 키를 잡을 수 있도록 뭔가 대선 선거에 열망하는 어떤 지주가 돼 있어야 되는데 될 만한 사람은 전부 발로 막아버려? 아직까지 왜 복당을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미 내정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고 그 최고위원회 의결만 남았다고 늘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이 좀 대선 주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적으로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김대중 대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장관 등 섀도우 캐비넷, 또 다른 섀도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어떤 내각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국민 앞에 제시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준석은 그거 하라고 국민이 또 당원이 그처럼 뭉치게끔 해줘서 대표 권한을 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기 놓치면은 대선 후보 버스 떠난다. 잘 알아두라는 것. 자기가 버스 떠나니까 안 와? 안 오면 떠날 거야 하고 위협하지 말고 자칫하다는 대선 후보 자체가 다른 데로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이 뭐가 됩니까? 플랫폼 정당이 과연 국민의힘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데가 플랫폼 정당이 만약에 된다면은 글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동합니다. 이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변성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당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플랫폼이란 건 뭐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서울역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서울역을 갈 수 있고 그쪽으로 해서 차를 타고 길을 갈 수 있다. 그 플랫폼 정당이 돼야지. 이건 완전히 무슨 독선적이고 이건 이거 당대표 되자마자 그 어른을 갖다가 지금 국민 여론의 1위인 저 누구야 윤석열을 아마추어라고 비판하고 말이지 뭐라고 비판하고 안철수를 비판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것이 2030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세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정권 교체하라는 바로 시한부 통첩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말미를 치고 있는 소위 김대중 대기자의 말이 상당히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자, 2030이 지금 뭐라고 하는 메시지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정권 교체부터 해. 비판하지 말고 대선 주자들 비판하지 말고 화합을 시켜서 드림팀 만들어. 이 얘기다. 똑똑히 이준석은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한부 통첩을 잘 들어라.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확실히 떠오릅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잘못 간다면 1, 2개월 내에 비토당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구성이 좋으니까 최고위원들이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면은 또 깨어진 그릇도 다시 붙이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정권 교체입니다. 그 이상 그리고 단일화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실행돼야 되는 바로 명제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